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인문전과 전공과정을 이끌고 있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연구원 스스로 소개를 드렸는데 다 아시죠? 인문콘텐츠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5월에 이 조직이 된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의 또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굉장히 좀 고된 과정이죠.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모두 바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이제 연구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3일의 시간을 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일단 그렇게 시간을 내신 바에는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직접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노하우, 능력을 몸에 담고 가실 수 있도록 좀 강도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저희가 정하고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여기에 이 신청을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가 저는 그 대단한 결단이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을 그 디지털 인문학 교육 워크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인문학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디지털 인문학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교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방점을 둔 것은, 그 강조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서 혹은 또 다른 어떤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얻는 그 기회를 저희가 만들고자 했습니다. 즉 디지털 인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이 시간에 터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바로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디지털 인문학을 가르치실 때 혹은 연구를 하실 때 저마다 의미를 두는 영역이 따로 있고 또 가르치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실습하는 그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창조적으로 응용을 하시게 될 것이고 자신의 관심과 그리고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는 기대하기를 다음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그 새로운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워크숍의 주체가 돼서 개설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담당한 저희 스태프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식으로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 전부 팀을 이루셔가지고 또 팀워크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인문학을 가르치실 때 학생들을 그렇게 팀으로 조직해서 팀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가르치시는 방법을, 그것을 시행하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 디지털 인문학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로서의 연구, 프로젝트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하는 그런 훈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팀을 짜서 팀별로 운영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선생님들께서 잠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우리가 밤새 같이 있을 거니까 그때 나누도록 하시고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별로 앉아 있으니까 그 조별로 하도록 하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을 결단을 내리신 여러분들의 의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배우겠다 그러고 오셨지만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곧 만드시게 될 거고 그 경험을 또 저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2시부터 시작 5시까지 하는 이 첫 교시는 디지털 인문학과의 만남,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세계적으로 많은 시끄러운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절대 디지털 인문학이 아닙니다. 그건 디지털 인문학에 들어가기 위한 한번 첫 번째 노크 정도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진입을 못하게 되게 되면 계속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네, 그것만 논의하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정 교수님 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융합 연구를 하라고 거의 연구재단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 융합이 아니면 할 과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융합 푸시를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학계는 한 10년 동안 융합 연구는 안 하고 융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이란 무엇인가? 융합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융합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 그거는 융합 연구가 아닙니다. 디지털 인문학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들어가는 마당에 그것이 뭔지 하는 논의가 없을 수는 없겠죠. 자, 결코 우리가 오래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작하는 마당에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논의를 이 첫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다른 저희가 사실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여러 가지 기관 안에 바쁘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기관 고유의 업무로 기획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이걸 그래도 내야 되겠다,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푸시를 받은 이유는 직접 실천하는 실험하는 교육을 다른 데서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여러분들 디지털 여기 이름을 디지털 공간에 마련하는 인문학 교실이라고 많이 궁리해서 이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교육용 서버 구축 및 FTP 위키 엔진의 설치. 앞에 건 좀 아시겠는데 뒤에 거는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디지털을 다루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학문 연구에 좀 도움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들은 이 클라이언트, 개인용 컴퓨터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작업 공간은 자신이 관장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상에 존재하는 서버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연구와 교육의 현장이 됩니다. 자기 PC에서부터 서버로 연구와 교육의 이 무대를 옮기지 않는 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나 디지털 인문학 교육은 안 됩니다. 왜? 이 정보기술의 면에서 봤을 때 이 노트북, 이 PC는 읽기의 도구입니다. 즉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보고 그 정보를 얻는 도구고요.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서버는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이름부터가 그렇잖아요. 서버.
여러분들이 연구와 교육을 하는 목적은 뭔가 찾고 발견해서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읽는 그러한 기술만 가지고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인터넷 서버라는 공간에 쓸 수 있고, 그래서 표현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무대를 마련해야지 거기에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소 어렵게 처음에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다가도 그 서버 설치 교육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필히 넘어야 될 문지방과 같은 겁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 그 신청서가 접수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두 서버 공간을 마련하고 서버 계정이 이미 다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디지털 인문학 교실이 한 방씩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는 방법만 배우시고, 그리고 그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밤에 배우시게 됩니다. 이건 어렵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스킵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번을 통해서 그 환경은 다 만들어질 테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환경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죠. 또 다른 수업을 개설하고 또 다른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면 번거로우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쫓아오셔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디지털 인문학 교실을 만들고 그 교실에 연구자와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교실을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가 대학 과정에서 그 학부생들과 함께 이 디지털 인문학 교실에서 인문학 지식의 탐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생각해보니까 한 10가지도 넘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가지 핵심 기술을 중점으로 이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위키 콘텐츠 편찬 기술이고요. 위키 콘텐츠 편찬 기술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스스로 기사 작성을 안 하셨더라도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것이고,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키 콘텐츠를 여러 가지 레벨이 있죠. 그냥 들어만 보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거. 이용하다 보니까 먼저 있는 기사가 좀 미비해서 내가 그 기사를 고치거나 새로운 기사를 써 넣는 거. 2단계까지 오게 되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이 위키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능력은 스스로 새로운 위키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위키를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수업 내용을 기록하고 자기가 탐구한 것을 조사하고, 그리고 아까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팀원들이 함께 여러분들 강의 주제의 위키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3번째 시간, 디지털 세계에서 소통하는 지식의 설계, 인문지식 온톨로지 이해. 이 부분은 온톨로지 하면 이거는 많이들 아시겠죠. 철학 용어입니다. 존재론이라고 얘기하는 철학 용어인데, 정보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용어를 빌려왔어요. 왜 빌려왔느냐? 철학에서 이 존재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 노력이 이 정보과학자들이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에 옮겨놓기 위해서 그 세계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는 그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걸 존재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질서를 이거를 디지털 세계에 옮겨 놓는 그러한 기술적인 방법론입니다. 철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쉬워요. 결코 우리는 이 복잡한 신이 만든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컴퓨터 안에 모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를 시도한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짓는 일이나 마찬가지의 일이 되겠죠. 다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일 가운데 내가 뭔가를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필요한 요소만큼은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이 컴퓨터 안에다가 카피해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컴퓨터 세계 안에서 재현하고 이 컴퓨터 안에서 그걸 가지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를 컴퓨터 안에 기술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그러한 기술을 온톨로지라고 하고요. 그 온톨로지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이 정보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 상당히 쓸만한 온톨로지 설계 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인문학자들이 하듯이 말과 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컴퓨터 안에 일정 부분 잡아 넣어서 그래서 좀 더 객관화시키고 시각화하고 필요한 경우에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인문학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강의를 위키 백과사전 형태로 만들어낼 때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대상 세계를 이런 온톨로지적인 방법으로, 온톨로지 설계 방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틀에 따라서 위키 사전을 만들게 되게 되면은 이 위키 사전의 콘텐츠 내용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학구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편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톨로지 설계와 위키 사전 편찬을 항상 짝으로 페어로 만들어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이 방법은 지금 뭐 새롭게 이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 해 동안 대학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실험을 한 그 결과 저 스스로 그러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제가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위키 콘텐츠 편찬 방법과 온톨로지 설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 미니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를 모두 5개 조인가요? 네, 6개죠? 네, 6개 조로 나눴습니다. 그 조별로 경쟁도 하시는데 저희가 게임도 할 겁니다. 그 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팀은 저녁에 상당한 매력적인 상품이 주어집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미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아까 그 전에 배운 온톨로지 설계 방법, 위키 콘텐츠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 위키 콘텐츠, 이 미니 프로젝트의 주제를 지난 2015년 거의 뭐 오랜 1년 거의 가까이 저희 장서각에서 시행한 시권 전시, 즉 시권 아시죠? 그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들의 답안지, 그것을 가지고 과거 제도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과거 급제자들의 답안지, 그들의 인물, 가계, 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여러 가지 기록물들, 심지어는 과거 합격한 동기들의 동창회 모임을 그림으로 묘사한 대회도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 시권 전시의 세계, 아날로그 환경에서 어떠한 주제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큐레이션하고 전시 기획하고 전시한 그 내용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재현해보는, 디지털 환경에 담아보는 그러한 것이 이 미니 프로젝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권 전시라고 하는 것이 대상 세계고 존재론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 대상 세계를 컴퓨터 안에 옮겨놓기 위해서 대상 세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체계화하고 그래야지 컴퓨터 안에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것을 설계하고 집어넣고 그리고 그 콘텐츠를 직접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만드는 일까지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의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수 있고 그 주제를 여러분들 관심 영역의 주제로 담아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학부과정의 디지털 인문학 인문 교육 프로그램 설계는 이 일련의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첫 시간에 뭐 가르치고 둘째 시간에 뭐 가르치고 셋째 시간에 뭐 가르치고 학생들은 뭐를 시키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학기에 디지털 인문학 강의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식으로 이 강좌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강의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제로. 그거 앉은 자리에서 바로 생각나지 않으실 테니까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대충 이런 강의 교육을 나는 할 수 있겠고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이러한 주제의 강좌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미리 생각을 하시면서 그 위키 콘텐츠 강의를 들으실 때나 온톨로지 강의를 들으실 때나 계속 한쪽으로 자기 주제라면 여기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